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 우리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C샵에서는 C샵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게 된 키워드가 async await라는 키워드가 C샵이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제공해 주면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C샵에서 이제 async하고 await라는 이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도 비동기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떤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 줬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지금은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냥 쉽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한 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됐어요.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설명할까 해서 그래도 이제 한 줄로 설명해 놓은 거는요. 긴 작업을 메인 스레드는 그냥 메인 메서드로 보면 돼요. 예, 일단은 우리 이제 콘솔 기반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분리하여 실행 후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 일단 이렇게 한 줄로 적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제가 한 줄로 정의할 때 긴 작업을 메인 스레드에서 분리하여 실행 후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 이렇게 한번 넣어봤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식은 메인 메서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실행되면 얘만큼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뭐 메서드가 함수가 실행하면 함수 실행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함수를 실행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고요. 자, 비동기 방식은 요만큼 있으면 이제 어떤 API가 어떤 메서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다른 어떤 짜투리 시간 동안에 다른 어떤 기능들도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대기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죠. 예, 대기하는 곳까지 올 때까지 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입니다. 동기 프로그래밍은 그냥 하나 실행할 때 딱 하나만 실행하는 거고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하나 실행할 때 혹시나 이제 짜투리 시간이 있다. 그럼 그때 다른 어떤 기능들을 실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비동기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어떤 거를 처리하는 이제 전체 시간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기라는 단어는 싱크로너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동기는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동기는 그러면 순서가 아니니까 에이싱크로너스는 동기의 반대라기보다는 동기가 실행되는 순간에 하나 이상을 동시에 처리해주는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병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병렬 그 개념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쨌든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건 우리가 뒤에서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비동기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 개의 메서드를 동시에 실행시키거나 대기 시점을 변경하여 순서를 재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예. 자, 말이 어쨌든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자, 어쨌든 비동기는요. 동기는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동기는 한 번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만 실행했던 거 자리에 뭐 한 개 이상을 처리하게 해주는 방식을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단어를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차단, 블락킹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차단, 논 블락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기는 실행하는 동안에 스레드가 차단되는 차단 코드를 나타내고요. 하나의 스레드에서 하나의 기능만 딱 처리하고요. 다른 거는 다 처리 끝날 때까지 차단돼요.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고요. 비동기는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는 비차단 코드, 논블러킹 코드를 나타냅니다. 해서 비동기는 요만큼 시간이 흘러갈 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스레드에서 하나만 처리해 주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처리를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어쨌든 비동기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시작은 어쨌든 async하고 awai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해요. 아주 쉽게 비차단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하고 비동기를 비교해 준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로드 데이터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데, 다운로드 데이터 에이싱크, 비동기는 대부분 에이싱크를 전미사로 붙입니다. 메서드 만들 때. 동기 방식은 시간이 이렇게 만약에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정의돼 있다라고 이제 순서대로 쭉 시간이 정의돼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데이터를 해요. 동기 방식으로. 그러면 다운로드 데이터를 딱 실행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될 때까지 프로그램이 멈춘다라는 거죠.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스탑, 멈추고 다 완료가 되면 프로세스 데이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동기는 전체 시간 흐름상으로 다운로드 데이터 에이싱크를 하고 프로세스 데이터를 해주는데, 여기 이제 멈추지 않고, 제가 이제 그냥 단어로 짜투리라는 단어 썼죠. 짜투리 시간에 다른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완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처리해 줘야 되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코드가 어차피 요만큼 시간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시간이 요만큼인데, 동기 방식은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스탑 멈추는 방식이고요. 비동기 방식은 동기 방식이라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처리해야 될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비동기 걸어놓고 얘네들이 여기 와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얼마큼의 시간이 버는 거예요? 요만큼의 시간이 버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서로 다른 일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동기 방식이고요. 동기 방식은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 멈추는 기능이에요. 블락킹이에요. 블락킹. 차단이 된다는 거죠. 스레드가 쭉 시간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동기 방식은 여기서 차단이 걸리는 느낌이고요. 비동기 방식은 어떤 차단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때 얘랑 스레드랑 상관없는 다른 기능들이 여기 이제 짜투리 시간에 와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요만큼 시간 버는 거예요. 요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요만큼 시간을 미리 땡겨와서 실행했기 때문에 요만큼 시간을 번다라는 거죠. 뒤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동기 방식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 방식하고 비동기 방식을 했을 때 비동기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어떤 기능을 처리하는 방법을 뒤에서 이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동기 방식은 그럼 나중에 또 한번 동기 방식으로 계속된 거는 뒤에서 또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다운로드 받으면 또 차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워낙 컴퓨터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단되었다가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비동기 방식은 다 이제 앞으로 당겨서 짜투리 공간에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차단되는 시간만큼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에요. syncdemo.cs 파일은 이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대로 순서대로.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 실행하고 실행하게 되면 순서대로 한 개당 실행할 때 1초라면 총 3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뭐 코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해왔었던 거. 이렇게 동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비동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동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코드 모양이 남깁니다. IO 바인딩된 코드라는, 좀 어렵네요. IO 인풋 아웃풋 바인딩된 코드가 있고, CPU 바인딩된 코드로 이렇게 나눠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어떤 특징을. 인풋 아웃풋 바인딩된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읽어온다라든가 인터넷에서 데이터 읽어온다는 거. CPU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가 포문을 10만 번 돌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CPU 바인딩된 코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에 따라서 100기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I/O 바인딩된 코드다라고 한다는 거죠.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 가져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다 완료 이제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이러한 코드를 담당할 때 I/O 바인딩된 코드라고 하고요. 포문을 사용해서 10,000번 이상, 뭐 10만 번 이상 시행할 때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CPU 사용량이 많은 코드를 CPU 바인딩된 코드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I/O 바인딩된 코드라든가 CPU 바인딩된 코드를 다룰 때, 오래 걸리는 작업을 다룰 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C샵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async, await 키워드를 핵심으로 써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제 프로젝트성 코드, 강의 소스건 프로젝트건 제가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코드는 거의 다 async, await로 다 감싸져 있습니다. 메서드 시그니처에 async가 붙이고요. 메서드에서 대기하는 부분에 await가 붙입니다. async는 이 메서드가 비동기 메서드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영역이고요. await는 여기까지 일단은 하나의 단계로 끊고 진행하겠다, 대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가 사용이 됩니다. 비동기 메서드는 반드시 async 키워드가 메서드 시그니처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메서드 본문 내에서는 await 키워드가 반드시 하나 이상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async, await가 사용이 되는 게 규칙입니다. async 키워드는 현재 메서드가 비동기 메서드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await 키워드는 await 키워드 뒤에 오는 메서드 또는 태스크 클래스의 이제 반환값이 끝날 때까지 대기, 거기서 코드가 약간 대기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전체 시간 흐름상 하나의 어떤 이제 그 async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요 끝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await라는 키워드가 여기까지 일단 끊고 여기 안에서 뭐 하나의 스레드를 실행하든 중간에 짜투리 시간을 다른 일을 하든 요만큼 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동기 프로그래밍 실행하고 또 짜투리 시간에 요만큼을 처리하게 하는 요 구분점에 해당되는 거에 await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체를 async로 묶어주고 중간중간에 await로 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async라는 키워드는 비동기 메서드를 표시하고요. await는 현재 코드를 실행할 때까지 대기한다는 거죠. 여기 요 시점에서 하나의 어떤 이제 비동기 메서드 안에서 이만큼 실행할 때 오래 걸리는 작업 실행할 때 중간에 다른 작업도 하게 해줘라. 얘네들 작업은 얘랑 상관없이 실행해도 된다. 그런 거는 이렇게 와서 미리 땡겨서 실행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sync await는 스레드 스타트 메서드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서 우리가 스레드 공부할 때 스레드다 스타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async await가 알아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C샵은 좋은 게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법만 알면 돼요.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비동기 메서드의 반환값은 비동기로 사용될 메서드의 반환값은 void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태스크 또는 void 대신에 태스크를 권장하고요. 또는 task of t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오래된 이제 관행에 따라서 이벤트 핸들러는 제가 void를 많이 붙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태스크,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task of로 제네릭 태스크로 이제 어떤 타입 스트링을 발환하는 거면 스트링을 묶어주고 task of t 형태대로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메서드에서 잠깐 딜레이 해주고 싶다면 task.delay 메서드를 사용해서 밀리초만큼 잠깐 멈춰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샵에서요, async, await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초간단 예제, 가장 간결한 예제가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 본 예제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ync, await simply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고요. C샵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async await 키워드는 C샵의 비동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스태틱하고 async를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async 키워드는 메서드 앞에 붙여놓고요. 아, 얘는 비동기 메서드다. 그리고 반환값은 task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테스트 클래스는 system.threading.tasks 네임스페이스 안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do async 거의 그 이제 비동기 async 메서드는 거기다 뭐뭐뭐 async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미사를 붙여서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순간에 파란색 밑줄이 가요. 아, async 키워드는 뭐랑 짝꿍이다. 그냥 async await는 그냥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를 do async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비동기 메서드 어싱크로너스 메서드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async await 키워드를 함께 사용을 하라. 그러면 await 키워드를 사용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제 따로 만들고자 하면 그 심플 현재 예제에서 심플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NET API에 있는 기능을 하나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using 탭 눌렀다. using 탭 눌러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이제 개체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new http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에 이미 .NET에 있는 .NET API에 있는 거 system.net.http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http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라는 생성해 주고요. 얘는 원격에 있는 웹사이트 웹 API를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소스를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그럼 얘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클라이언트 닷 어디에서 이제 그 값을 가져오냐면 get async라는 이름에 이미 .NET API에서 제공해주는 뭐뭐뭐 async 메서드를 얘는 제공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URL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URL은 그냥 데모로 뭐 API /web API 데모란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데모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결과 값을 컨텐트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esponse content 자, content async 메서드 get client 이제 async 메서드를 요거를 역시 이제 컨텐트를 읽어오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요거를 async 메서드니까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뭐뭐 get async 메서드를 await로 읽어오고요. 역시 await 메서드를 사용해서 response get content 의 값을 read as stream async 메서드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오면 컨텐트 값을 읽어올 수 있고요. 컨텐트 값을 그냥 바로 그냥 컨텐트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면 이거는 요 웹 API 데모하게 되면 한 줄 딱 떠요.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한 줄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태스크 async await는 같이 쌍으로 이제 만들어 주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비동기 호출 이제 비동기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얘를 호출해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do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돼요. 근데 밑줄이 가네요. 좀 아쉬워요. 밑줄이 간다는 거죠. 밑줄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콘솔에서 연습했다 보니까 나중에 웹 영역으로 웹이라든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영역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라지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비동기 호출을 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기서는 static async 그다음에 await 키워드를 붙여주면 되는데 대신 void 대신에 task main 메서드 이렇게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밑줄 파란 색깔이 다 없어졌죠. 그럼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 슬래시 API 슬래시 HTTPS를 빼놨나요? 네. 다시요.
스트림 말고 스트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그냥 문자열로 웹사이트 소스 웹 API 결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이슨 데이터로 네임은 박용준, 제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 화면에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보면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인 메서드도 async await를 해서 메인 메서드도 비동기 메서드로 호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async라는 메서드도 async await로 특정한 사이트를 읽어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문자열로 받아다 처리해준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async await는 항상 이렇게 async await, async await 형태대로 이렇게 항상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async await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C샵의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하는, 즉 C샵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는 예제,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R 키 누르고 커맨드 엔터, 콘솔로 들어오고요. 자, 폴더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async await 설명, description이라고 이름을 하나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NET new 콘솔. 자, C샵 프로젝트로 현재 폴더를 만들고요. 코드 닷. 자, 그런 다음에 program.cs 파일 이름을 바꿔주고 코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코드로만 한번 async await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정리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요. 동기 방식으로 한번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퍼블릭한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프린트 넘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i는 0부터 한 30까지 i 값을 출력을 시켜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1부터 30까지 출력하는 프린트 넘버란 이름의 메서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출력을 한다. 그럼 프린트 넘버를 호출해 주면 1부터 30까지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얘부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자, 1부터 30까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여기 부분은 프린트 넘버와 같은 여기 메서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얘를 어디에다가 비동기로 처리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 얘만 처리하고 있으면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비동기로 이제 쪼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그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비동기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한다면 그냥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름을 바꿀게요. async로 전미사로 뭐뭐뭐 async로 그냥 얘는 의미상으로 비동기 메서드겠구나. 이렇게 .NET 프레임워크에서 .NET 코어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비동기 메서드는 뒤에 async라는 이름의 전미사를 붙여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예. 이름만 바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얘를 비동기로 처리한다면 비동기 메서드, 그냥 .NET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NET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API에서 비동기 메서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냥 비동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async하고 awai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async는 현재 메서드를 void 대신에 task 또는 task of t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void 대신에
태스크로 바꿔주고 asynch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해당 메서드 내에서 await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 여기가 async 메서드를 제공해주면 await를 여기다 요런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태스크 클래스의 run 메서드로 여기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뭐뭐뭐 goes to 뭐뭐뭐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로 들여쓰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봤어요. 자, 모양 자체가 요게 순간원이 좀 밑으로 당기죠. 이렇게 태스크 달. 그 다음에 얘를 await로 묶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잠깐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 뜨네요. 그러면 자, 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는 어느 네임스페이스? 자, 컨트롤 점 system.task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위에다 추가시켜서 태스크 관련된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ync await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async await로 묶어주고 얘를 호출해주는 쪽은 호출해주는 쪽 자체도 원칙적인 거는 여기 부분에 async await로 호출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얘 print number async를 호출해주는 메서드를 여기다 이제 그냥 한번 호출해보기 위해서 task.run 메서드로 얘를 호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nt number async를 호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이제 메인 메서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print number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async를 붙여가지고 비동기로 만들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void 대신에 task로 반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처리하려고 했던 거는 오래 걸리는 작업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를 task.run으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task.run에 await로 async await를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비동기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1에서 30이 출력이 되는데 실행이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될까요? 비동기로 바꿨다고 똑같은 코드였던 거를 비동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동기로 바꿔주는데 다시요. 컨트롤 백T 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안 될까? 했는데 자, 비동기로 바꾸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기로 바꾸다 보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메인 메서드 실행되고 원래 있었던 얘를 실행하고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돼요. 그런데 비동기로 바꿔놓으니까 얘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비동기 작업 영역에 올라갑니다. 원래는 얘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동기였을 때는 얘가 1번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잠깐 웨이트하는 순간에 얘가 먼저 메인 메서드가 처리돼서 종료가 돼 버려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맞죠?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 하나라도 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CW 탭 눌러서 자, 여기다가 자, 1번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출력이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 메인 메서드 실행하게 되면 쭉 가서 잠깐 웨이트 하고 있는 순간에 얘가 실행되고 메인 메서드 종료되고 1번만 출력이 될 거예요. 얘가 2번이 될 거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실행. 자, 실행시켜보면 1번이 출력되고 요번에는 조금 1이 출력되는 동안에 1까지 출력이 되네요. 1부터 30까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출력되는 동안에 요거 정도 실행하는 동안에 0.뭐뭐뭐 밀리세컨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1부터 30까지 또 실행하면 제 노트북 환경이거든요. 요번에 2까지 출력되네요. 예. 30까지는 다 출력되지 않고 요거 조금 얘 실행하고 나서 그 사이에 올라가 있던 거가 1부터 30까지 출력이 되려다가 1 또는 1, 2 정도까지 그 정도의 시간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코드 타이핑 해봐도 저랑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컴퓨터 사용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출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1번하고 1 또는 1, 2 정도까지. 그러면 조금 약간의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의 슬립 메서드를 사용해서 5ms만 슬립할게요.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는 컨트롤 닷 using system threading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위에다 추가하고요. 예, 이렇게 추가한 상태에서 다시 5ms 정도를 한번 밀리세컨드잖아요.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백틱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하면 이제 더 많이 출력이 되겠죠. 한참 대기를 하니까. 다 출력이 되네요.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1ms만 약간의 대기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백틱 위쪽 화살표 엔터. 다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다 출력이 되네요. 다 출력이 되니까 거의 이거를 제 환경에선 다 출력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한 300 정도까지 한번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위쪽 화살표 엔터 해서 실행하게 되면 146 정도까지 출력하다 말았네요. 예. 자, 146까지 출력되다가 말았다는 거죠. 예. 146까지 출력되다가 말았다는 거죠. 1번 출력하고 나서 여기를 한 146 정도까지 출력이 되다가 종료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환경은 저하고 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async await를 사용해서 이제 비동기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것을 호출해주는 메서드는 async await예요. 말 그대로 그냥 스태틱한 async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sync고 반환값이 없는 뭐 얘를 프린트하는 거니까 do 해라. 프린트를 하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자체가 print number async 같은 경우는 비동기 메서드니까 await로 print number async를 호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async await를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보기에서 기본 값으로 잠깐 두도록 할게요. 요게 가장 기본 폰트인가 보네요. 이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지금 콘솔에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sync await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print number async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NET 프레임워크, .NET 코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async 메서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는 얘를 호출해 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 로드 이벤트 또는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에서 얘를 호출해 줄 때는 async로 메서드 시그니처라고 하잖아요. 메서드 시그니처를 async로 두고 await로 이렇게 해당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바꿔줄게. to print로 바꿔줄게. 이런, 여기는 메인 메서드니까 메인 메서드는 그냥 기본 모양 바꿔놓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2.1이라고 두고요. 여기는 2.2라고 둘게요. 바로 하다가 중간에 종료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중간 단계를 한번 더, 여기는 이제 이벤트 처리기 레벨로 보셔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더 예제를 한번 더 분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화살표 엔터 눌러서 .NET run 실행시켜주면 일단 5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메서드 한번 더 분리했다고 이 정도 되네요. 1번 출력되고 1번 영역 출력되고 1부터 50 정도까지 출력이 되고요. 50 정도까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춰버리네요. 메인 메서드로 돌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 것을 호출해주는 영역에서 async와 await로 await async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고 여기서는 직접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넣은 거는 이 모양을 많이 보실 거라는 거죠. async하고 await로 이런 식으로 호출해주는 이 모양.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부분은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거지만 그냥 async await 사용 예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 2, 3, 점점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영역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요것도 1번 2-1로 할게요. 그냥 2-1로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다.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스레드다 슬립 메서드 얘 없으면 그냥 바로 이 출력이 요것만 출력되고 바로 종료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두 개, 1 또는 2 정도까지 출력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1 정도까지 출력되네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 정도까지. 뭐 어쨌든 요거에 따라서 요것도 이제 모양이 좀 틀린 게 그 백슬래시 n이 있잖아요. 그 줄바꿈까지도 어떨 때는 줄바꿈까지 표시되고 어쩔 때는 줄바꿈까지도 표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1ms 정도 종료하니까 1부터 8까지 정도까지 출력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79까지 많이 출력이 되네요. 이번에는 24까지. 이거는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요. 네,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예제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async await는 콘솔 환경에서는 지금 제가 그 C샵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제가 다른 거 안 쓰고 콘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콘솔 기반으로 여러분들 설명하는데요. 콘솔 기반에서 async await를 예제로 만들기니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console.writeline async를 제공해주면 더 쉽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task.run상에서 요만큼을 await로 묶어서 async await로 묶어주는 비동기 메서드로 뭐뭐뭐 async 메서드로 호출해준 거고요. 뭐뭐뭐 async 메서드로 호출해주는 메서드들은 async로 메서드 시그니처에 async 들어가고 해당 비동기 메서드를 await로 반환시켜 주는 거고요. 근데 이건 반환값이 없으니까 반환값이 있으면 요 앞에다가 반환값 받는 걸로 받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할 때라든가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페이지 로드할 때 그게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에서 요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역시 그냥 task.run 메서드에다가 wait 시켜주는 거죠. 여기다 올려놓고 실행해라. 근데 올려놓고 실행하는 순간에 얘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된 거고요. 이거는 빼도 되겠죠.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올라간 게 차근차근 실행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는 순서대로 해서 요 내용들이 중간에 가다가 보여지지 않는 형태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async await description이라는 이름으로 C# 콘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async await를 사용한 예제 만들었는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요 모양 asynch로 만들어져 있는 비동기 메서드는 요 모양으로 호출이 돼서 사용이 되더라. 요 정도로 예제 그 자체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요. 한번 요대로 타이핑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샵에서의 비동기 프로그래밍 관련된 두 가지 키워드인 async와 await 관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ync await 데모라는 이름으로 C샵의 프로젝트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클래스 이름도 async await 데모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서드 자체는 비동기 메서드로 만들 수 없고요. 일단은 동기 메서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테스트란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메서드 테스트. 동기는요, synchronous, 동기는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오래 걸리는 메서드를 한번 실행한다라고 해볼게요. 오래 걸리는 메서드를 시작한다. 그럼 요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깐 중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컨트롤 점 엔터 스레드 클래스의 슬립 메서드를 사용해서요. 한 5초간 대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오래 걸리는 메서드 시작이 하고 나서 5초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5초 동안에 딜레이를 시켜줄 거고요. 물론 스레드다 슬립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레드다 슬립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잠깐 멈추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쓰는데요. 그렇게 이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스레드다 슬립에다 5초를 대기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CW 탭 대신에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오래 걸리는 시작점의 종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코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기 메서드 테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기 밑에다가 다시 메인 메서드로 와서 CW 탭 눌러서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CW 탭 눌러서 콘솔 점 readline으로 잠깐 입력을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기 메서드 테스트에 가서 오래 걸리는 메서드 5초 대기했다가 오래 걸리는 메서드 종료하고 다시 메인 메서드 들어왔을 때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동기 메서드 오래 걸리는 메서드 시작 5초 대기 하고 나서 오래 걸리는 메서드 종료함과 동시에 다시 메인 메서드로 와서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엔터.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모든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동기 메서드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맞죠? 그러면 동기. 자, 그럼 동기 메서드 테스트는 일단 끝났고요. 그럼 요거랑 차이를 한번 두자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점 엔터 쳐서 메서드 스톱 생성을 하는 거고요. 동기 메서드 테스트는 이제 있으니까 화면에서 없다고 이제 가정하고요. 동기 메서드, 비동기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동기 메서드 같은 경우는요.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async하고 awai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동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메서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비동기 메서드는요. 퍼블릭한 async를 사용해서 퍼블릭하고 스태틱이니까요. 스태틱 async 키워드를 사용하고 반환값은 task를 반환시켜주는 그냥 단어로 쓸게요. 오래 걸리는 메서드인데 async다. 대부분의 .NET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async 메서드는 async라는 이름의 전미사로 끝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task는 void 대신에 정수형을 반환시켜주고요. return 2를 반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async하고 짝꿍은 await라는 이름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래 걸리는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CW 탭 눌러서 여기서 밑에서 복사를 할게요. 동기 메서드는 없어도 상관없는 건데요. 카피 앤드 페이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요. 그리고 나서 동기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초 딜레이 시켜주는 거는요. 그냥 await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thread 슬립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task 컨트롤 점 찍어서 task delay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task는 컨트롤 점 찍어서 system.threading.task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동기 메서드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비동기 메서드 같은 경우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비동기 메서드에서 사용할 오래 걸리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오래 걸리는 메서드 에이싱크로. 얘는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메서드 시작, 5초 대기, 오래 걸리는 메서드 종료 하고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순서대로. 에이싱크 메서드 했을 때는 그 안에서 await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await로 이렇게 태스크에 5초 정도 딜레이 걸리는 어떤 예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값으로 task of int 타입을 했고요. 그냥 여기를 없애고 태스크로 해도 이제 이렇게 해도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시켜주는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오래 걸리는 메서드란 이름의 기능을 만약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컨트롤 C. 예. 오래 걸리는 메서드 asynch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해 줄 때는요.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에서 얘를 호출해 주고자 했을 때는 동기 메서드 호출해 주고자 했을 때는 뭐 프라이빗한 거 스태틱하고 여기서는 뭐를 반환시켜 주는 async, 퍼블릭한 async, 프라이빗한 async, await 하고 나서 요 이름 이렇게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를 호출해 주는데요. async await로 해서 비동기 메서드를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비동기 메서드 이런 형태로 이런 메서드 시그니처를 갖는 형태대로 일반적으로 구현합니다. 그거를 호출해 주고 싶다면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를 async로 하고 그 안에서 await로 특정 메서드로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async와 await는 짝꿍이라는 거예요. 비동기 메서드를 사용하자 했을 때는 해당 메서드에 async, await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드를 했을 때는 그냥 async, await로 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task of int면 int를 발환시켜 주면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모양이 나오네요. 보이드라든가 task of 뭐뭐뭐 t, task 또는 task of t. 어떤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면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은 그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냥 요것만 실행하고 그냥 반환값을 잃은 아무 의미 없는 메서드를 이렇게 반환시켜주는 메서드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동기 메서드랑 다르게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에서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이 있다, 메서드가 있다. 오래 걸리는 메서드 async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메서드는요, 얘와 실행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동기 메서드 순서 끝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그럼 이렇게 놓고 잠깐 닫고 동기 메서드로 다시 가볼게요. 동기 메서드 테스트로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눌러서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메서드 5초 시작 종료 아무 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 종료 아무 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동기 메서드 테스트 얘는 여기가 1번 2번 그 다음에 동기 메서드 했을 때는 이거는 몇 번째인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메서드 테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얼마 1번 2번 그 다음에 물음표가 실행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1번, 2번 다음에 물음표가 실행이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요. 동기 메서드 테스트를 주석 처리하고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5초 정도 걸리는. 그러면 오래 걸리는 메서드를 시작하고 요거와 요건데요.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 키나 누르는 게 3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린 메서드 시작,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종료가 된다는 거죠. 즉 동기는요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5초면 5초 동안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레드다 슬립면 5초 동안 무조건 대기하는 건데요. 비동기는요. 얘 메서드가 비동기로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5초 동안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죠. 동기라면 순서대로, 비동기는 다른 게 실행하고 또 다른 거 실행되는 거여서 얘가 아무 키나 누르면 종료합니다가 언제 얘 비동기의 메서드가 테스트하고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백그라운드에서 막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얘도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동기 메서드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F5 누르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메서드 시작하고 나서 바로 아무 키나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실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5초 다 끝나고 나면 오래 걸리는 메서드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1번 물음표 2번 형태로 오는 거고요. 동기 메서드를 다시 보면 1번, 2번 그리고 물음표 형태로 오는 거죠. 비동기 메서드는 무조건 이제 오래 걸리는 시간이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비동기는 시작해놓고 백그라운드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일반적으로 콘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비동기 관련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비동기 스레드라고 해서 UI 스레드라고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모양이 이제 멈춰 있느냐 아니면 비동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비동기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점인데요. 콘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일단은 async await에 대한 첫 번째 예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예제를 첫 번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task delay는 역시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async await 환경에서 비동기 환경에서는 task delay는 5초 동안 딜레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요거는 동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바꿔놔야 되겠죠. 비동기 환경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얘는 비동기 환경에서만 작동한다. 비동기 환경에서만 실행된다. 스레드다 슬립은 동기 환경에서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돼요. 코드가 좀 작게 돼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 동기 메서드 테스트냐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동기 메서드는 오래 걸리는 메서드 시작해놓고 이미 어디 메인 메서드에 있는 그 다음 코드 하고 나서 오래 메서드는 종료가 하면 그거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동기 메서드입니다. 동기 메서드는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거 순서대로 동기 메서드는 1번, 2번, 3번이 되는 거고요. 비동기 메서드는 1번 실행하고 나서 대기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으니까 다시 메인 메서드 와서 얘가 실행되고 그러고 나서 오래 걸리는 종료가 얘가 실행되는 거.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예. 콘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이 정도를 일단은 정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asynch하고 await는 항상 짝꿍이라는 거.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async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해서가 아니라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async 메서드를 일단은 .NET 프레임워크라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 가다 보면 뭐뭐뭐 asynch로 만들어진 메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호출할 때 asynch로 만들어진 메서드를 호출해 줄 때는 호출해 주는 쪽 메서드에다가 async await로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모양으로 task of 뭐뭐뭐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async 메서드를 뭐뭐뭐 async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건데요. 그 가져다 쓰는 모양은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asynch를 앞에다 두고 여기는 뒤에다 넣었잖아요. static 앞뒤로.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예. async static void. static async void 대신에 task of int 이렇게 호출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ync await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호출해 주는 비동기 메서드에 대한 내용, 비동기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먼저 현재 예제로 다뤄보았습니다.